화장실에서 3분간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가짜 똥일 확률이 높다.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똥 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안 먹고 했는데도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바로 소식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 40, 50대 중년이 되면은 아가씨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살을 빼려고 굶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은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 식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먹은 게 많아서 살찌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똥꼬사 이민강입니다. 저는 오직 20년간 한 구멍 똥꼬만을 파왔기 때문에 똥꼬사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대장과 항문의 질환들을 치료하는 진료과가 되겠습니다. 실은 직장에도 변은 오래 보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변은 계속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조금씩 넘어오게 돼요. 200cc 볼륨 정도의 압력의 똥이 되면은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위에 똥말의 신경이 있어요. 그곳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대변을 본다는 거, 이 과정은 똥이 단단하냐, 무르냐, 물같이 돼 있냐, 이 성상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가 좀 틀릴 뿐이지 항문이 열리는 순간 똥은 나오게 돼 있어요. 대개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이 변은 변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변의 모양이나 변의 색깔, 이런 양태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또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2, 3분이면 변이 다 나간다는 거죠. 근데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이 가짜 똥일 확률이 높다. 또는 똥이 아주 단단해서 이 항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똥 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가짜 똥인 경우에는 암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또 치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앉아 있으면 치질을 더 악화시키고, 여기서 치질은 치핵이 되겠어요. 장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모여 있어 가지고 피가 몰리니까 그 혈관들이 부풀어서 부은 거죠. 그 덩어리가 내치핵, 암치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똥마른 신경을 눌러서 똥 마렸다는 걸 느끼는 가똥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똥이 있는데 단단해서 못 넣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변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3분 동안 똥을 누웠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일어나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3분 좌욕을 하는 거예요. 온수좌욕, 좌욕판을 좌변기에다 올려놓고 샤워기로 따끈따끈한 물, 목욕탕의 열탕 온도, 나는 온도를 재야겠다. 그럼 38도에서 41도 정도. 이 온도는 어디에서 나온 온도냐?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가장 높은 온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따끈따끈 온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좌욕을 하셔야 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면 치질을 더 붓고 커지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침대에 가서 30분 엎드리는 겁니다. 30분 엎드리는데 그래도 똥이 마렵다 그러면은 진짜 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니까 때로는 관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30분 후에 또 변을 봤는데 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관장해보는 게 좋죠. 근데 똥 마른 느낌 없어졌어. 그건 가똥인 거죠. 바로 치질덩어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엎드려 있으니까 안으로 복원이 되면서 똥 마른 신경 자극을 안 하니까 똥 마른 거 잡는 거죠. 이때 장에서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그 변의 독성, 이런 것들이 장 점막에 자극을 줘요. 세포들 차원에서 일부 손상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 상처를,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채워진단 말이죠. 변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변종이 잘못됐을 경우에 용종 또는 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비는 몸에 해로운 것이죠. 우리 그 우스개 그 속담으로 똥은 참으면 약이 되고 오줌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볼 때 똥을 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변비가 우리들한테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똥 마른 걸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200cc 볼륨의 똥이 있었는데 아주 말랑말랑하게 예쁜 똥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 똥을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관략근이 꽉 잡아서 똥을 참게 되는 거예요. 이 위관략근은 우리 항문 관략근의 기능에서 20%밖에 일을 안 해요. 우리가 평상시 방귀나 똥이 못 나가게 막는 거에 뇌관략근은 80% 정도 일을 하죠. 근데 뇌관략근은 자율신경,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위관략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때 위관략근이 꽉 잡아주는 것이 똥을 참는 거예요. 근데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위관략근이 꽉 잡아서 똥을 올려보내니 이 직장 순응도에서 직장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직장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가요. 그래서 아까는 200cc였는데 200cc 압력이었는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고 수분을 빨아끼니까 150cc 또 100cc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똥이 마려요, 안 마려요? 안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똥이 마려웠는데 한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똥이 안 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 그 위에서 S한 결제가 똥이 또 조금씩 삐질삐질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니까 이게 또 합쳐져서 또 200이 돼서 또 똥이 마려워. 근데 또 참았어요. 또는 똥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 직장이 또 이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흡수하니까 이제 100cc에 위에서 50이 또는 100이 내려와서 200이 채웠는데 이게 또 줄어드니까 또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똥은 더 단단해지고 이번에 내려온 똥도 또 단단해진다. 그래서 돌덩이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의 모양과 색깔에서 바로 이 자갈똥 또는 한 5cm 정도는 단단한 똥, 이런 똥들이 생기는 거가 바로 물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물을 뺏기지 않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섬유가 그 사이사이에 있다. 물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변이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섬유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말랑말랑하게 바나나 똥을 싸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분 안에 정상적인 똥인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느냐? 있죠. 그래서 그 변비를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변이 뭉치는 거를 좀 줄이거나 안 먹으면 돼요. 변이 뭉치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떡 종류는 들어가서 다른 음식들과 엉키게 하는, 모래와 자갈을 엉키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이죠. 변비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떡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막 10개 또는 5개 이상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찰떡인 경우에는 2-3개만 먹어도 변비가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은 뭐 홍시감은 괜찮네, 단감은 괜찮네, 껍질 벗기고 먹으면 괜찮네, 씨앗뿌리를 빼오면 괜찮네, 이 말들이 많은데 저희 환자분들, 손가락으로 제가 파는 환자분들 뭐 드셨으면 감을 드셨다. 근데 그분이 변비에 안 좋은 껍질이나 뭐 씨앗 부분이나 특별한 부분을 일부러 먹었겠습니까? 다 발려낸 거 먹었죠. 그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감 종류를 먹었을 경우에 변이 뭉치더라. 뭐 하나 먹으면 뭉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딱 하나 먹었어요. 그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감은 되도록이면 맛으로 1-2개는 먹어도 3-4개, 5-6개는 먹으면 분명히 변비가 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변이 또각또각 떨어져야 이게 뭉치지 않은데, 이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철근 역할을 해주는 거, 굉장히 튼튼하죠. 철근을 넣으면. 그게 바로 긴 섬유예요. 무잎, 배추잎, 거기에 있는 그 셀룰로스,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섬유질이죠. 그것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변이 뭉치게 돼서 아주 단단하고 굵고 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장에서 굵고 단단한 변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항문을 빠져나가려면 변이 가늘고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섬유가 엉켜가지고 아주 콘크리트가 됐다고 해보세요. 사출 성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굵은 변이 가는 변으로 바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야 안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환자분 중에 긴 섬유를 많이 먹어서 이게 엉켜가지고 이 가늘게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셀룰로스 있는 무청 또는 시래기, 또는 김장김치 또아리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1-2개 맛은 괜찮지만 그거를 한 그릇 다 먹을 정도로 한 20개 정도 계속 먹었다. 틀림없이 그런 변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변임에도 불구하고 3분 내에 똥이 안 나와요. 그 낑낑대고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바둥바둥 다리 떨어가면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안 먹고 했는데도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바로 소식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 40, 50대 중년이 되면은 아가씨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살을 빼려고 굶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지러워서.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은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 식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먹은 게 많아서 살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식사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살은 살대로 찌고 영양 부족이 돼서 어지러운 거예요.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똥을 싸게 되거나 그 염소똥마저도 개수가 적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됐는데 똥이 안 마려요. 왜 똥이 안 마려요? 자극 주는 게 없잖아요. 200cc 볼리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안 마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싸면은 직장이나 S상 결장에서 계속해서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변은 더 단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독성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 점막 세포에 손상으로 인해서 장 누수증이 생기거나 막 물이 새 나오는, 또는 그 세포 분열을 돼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변종이 생겨서 용종, 암 같은 것이 생기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불결장, S상결장에 암 발생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똥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똥 빨리빨리 빼내버리는 과민성 대장증은 오히려 암이 걸릴 확률은 적겠죠. 그래서 소식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돼도 물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막 묽은 배를 막 싸게 되잖아요. 자극적인 것을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으니까 우리 장 점막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묽은 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활동을 하다 보면 물 마실 기회가 없어요. 정수기가 이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분도 적게 섭취하고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서 먹는 것도 적게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식, 수분 적고 변이 적어져서 아주 단단한 그런 변비가 오게 된다. 이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데 간혹 우리 환자분들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저는 똥을 하루에 2-3번 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똥을 2-3번 싸는데 조금씩 싸는 거죠. 먹은 거는 일주일 전일 것이 있다.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먹은 것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니까 어찌 되겠어요? 장에서 똥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양이 적으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 장이 입으로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변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밥하고 콩나물국 아주 색깔이 흰색과 노란색 이것만을 쭉 2-3일간 드신 후에 짜장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의 색이 검어지잖아요. 대개는 18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똥이 나와야 되는데 3일 내에 나오는 것까지 정상이에요. 일주일 되는데 안 나오다. 열흘 되니까 까만 똥을 쌌다. 이분은 똥을 매일 싸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10일 후에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뱃속에 아주 소량의 똥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래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찌 돼요? 암 발생률이 높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3일 내에 나올 수 있게 장 운동을 조절을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 출렁 운동이다. 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3분간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똥에 의해서 변비감이 있을 때 그때는 변비를 해결할 목적으로 먹는 약이죠. 또는 항문 위에 직장에 있는 똥을 빼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관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2번, 많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해볼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해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관장 같은 경우는 관략 항문에 집어넣는 관장약을 주입하는 이런 경우에는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손상을 줘서 혈관이 터지면 또 출혈을 일으킬 수도 위험하고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변비가 있으니까 먹고 빨리 쏟아야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자극성 하제가 많아요. 하제, 밑으로 내려보내는 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극성 하제는 장 점막을 자극을 줘서 장을 꿈틀꿈틀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장을 꿈틀꿈틀 막 움직이게 되면은 변의 이동 속도도 빨라지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무른 상태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똥을 잘 싸고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섬유가 부족해서 뭉쳐서 수분을 빼앗겨서 단단해져야 할 변이 빨리 이동해서 수분을 흡수 안 하니까 무른 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분을 다 이온을 흡수해서 변이 작아질 그런 볼륨이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은 변이 되니까 변의 성상도 부드럽고 또 변도 양이 어느 정도 볼륨이 되고 그래서 변비가 해결된 것 같죠. 그래서 이 자극성 하제를 먹는 분들이 변비 그거 먹고 해결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극성 하제는 어찌 돼요? 장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 점막의 자극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자, 회초리로 장단지를 때려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봐요. 처음엔 아프니까 계속 공부를 한다. 근데 계속해서 장단지에 매를 때리면 상처가 생기고 그곳이 어떻게 돼요? 굳은 살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회초리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회초리 때리면 얘가 공부하겠어? 안 했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만화보죠. 왜? 뭐 좀 이따 엄마한테 걸리면 또 2대 맞으면 돼. 안 아프니까. 그래서 자극이 안 된다. 자극성 하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게 되면 처음에는 반알 또는 한 알에 한 알에 반응을 보여서 똥을 막 쌀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자극이 무뎌지기 때문에 탈감적이 돼서 2알, 3알, 어떤 데는 4알 이렇게 먹어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간혹 삼투압성 하제가 있어요. 그걸 먹게 되면 물을 빨아들여서
이게 변을 축축해서 보는 거. 이것마저도 자극을 줘서 삼투압을 일으켜서 수분을 빼내는 건데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가다가 세 알, 네 알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약이 흡수돼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장 점막에 자극이 적어서 이제 음식 찢기 정도가 와가지고 자극을 줘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비 약에 의해서 생긴 변비가 된다. 이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탈감적에 대한 무뎌진 이 반응, 무뎌진 이 자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변비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게 하나의 변비가 증상이 아닌 병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성 변비라고. 그래서 이런 자극성 하재나 삼투압성 하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비울 목적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대장 내시경 목적으로 씻어내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다 이런 것은 위험하다 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가려움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데도 가려움증이 심해서 데이트하다가 화장실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공원에서. 화장실에 왜 가요? 엉덩이 긁으러. 커피숍 앉아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는 분이 있어요. 왜요? 엉덩이 긁으러. 항문을 가렵게 일으키는 거는 건조에 의해서 가려움증도 있을 수가 있고 분비물에 의해서 가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진균증에 의해서 가려울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되게 이제 하도 엄마들이 많이 씻어서 건조증에 의해서 가려움증들이 많이 오고 특히 뭐 기저귀습진이 있어서 뭐 가루를 발라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분진에 의해서 이 알러지성 가려움증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울 때 애들 가려울 때 그 분진을 발라주지 않는 게 좋다. 그거 너무 비누칠해서 박박 씻지 않고 그 액체 비누 말고 고체 비누로 5번 정도 비빈 다음에 비누 놓고 이 손바닥끼리 10번 정도를 비비면 거품이 드는데 엉덩이 벌리고 항문 5번 정도 거품으로 톡톡톡 두드리고 물로 헹궈내면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지, 지방에 오염된 기름 상층부만 딱 시켜나가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 피지가 하층부는 딱 피부에 붙어 있어서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기저귀습진도 안 생기고 가려움증은 안 생기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성들 질분비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가려움증도 일으키게 되니까 박박 씻게 돼요. 이 경우도 거품으로 두드려서 헹궈내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균증, 곰팡이 문제예요. 특히 여성들 질염이 먼저냐, 항문 가려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서로 균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변을 닦을 때도 앞뒤로 집어내듯이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도장 찍듯이 꾹 찍어내서 변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비데를 세게 쓰기 때문에 진균증, 곰팡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항문의 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진균들, 균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전반적으로 이 항문을 케어해주는 그런 크림들을 발라주면은 항문 건강 아주 좋죠. 나이 드신 분들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냄새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상당 부분이 엉덩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냄새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분비물에 의한 냄새 이런 것들도 예방에 대해서 아주 좋죠. 그래서 가려움증 관리가 요즘 현대인의 건강에 다 좋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보면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항문 질환이 다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항문 주변 농양으로 많이 오시고 겨울철에는 치액 덩어리가 커져서 출혈로 많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남녀가 틀린데 여성 쪽은 소식에서 그래서 치열 찢어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또 비데를 세게 써가지고 항문 속으로 비데가 물이 들어가니까 눈에는 눈물샘, 입에는 침샘이 있듯이 항문 주변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이 비데 물을 세게 써서 비데 관장하고 또 비데로 막 청소하고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서 또 관략근 약한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거기 염증이 생긴다. 통상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이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그 균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 담배 이런 것과 이제 겹치게 됐다. 그런 게 곱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랬죠.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또 이렇게 골마서 많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시면서 건강하죠. 그래서 30대, 40대 이쪽에는 좀 치질 환자들이 적어요. 간혹 변비 때문에 힘써서 치액이 생겨서 오는 경우, 술 먹고 그 술에 의해서 설사를 가끔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치료능에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겁쟁이 아저씨들이 많아요.
특히 40대 남자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남성들이 참 겁쟁이가 많아. 그래서 혼자 못 와.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끌려서 오는데 치료가 생겨서 가렵고 항문이 허는데 그것을 질질 끌다가 막 1년, 2년 있다가 못 참고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치료가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은 50대가 넘어가면서 남성은 60대가 넘어가면서 의학적인 교과서에는 60대가 넘어가면서 관략근에 힘이 빠진다고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성에게서는 50대가 넘어가면서 남성에게서는 60대가 넘어가면서 관략근에 힘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가 자꾸 나온다 또는 자꾸 똥 마는데 안 나온다 변비감. 근데 진찰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략근이 약하기 때문에 점막대 늘어져서 똥 마른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대 넘어가 60대 넘어가면서 간혹 암이 발견이 돼서 암 때문에 변비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암은 대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암세포가 생겨서 15년이나 20년 동안 지나면은 0.78cm 그러니까 초음파나 CT, MRI에 측정되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한 2cm 정도 된다. 2, 3cm 된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언제 생긴 거예요? 15년, 2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97, 8세가 됐어요. 근데 15년, 20년 빼면은 6, 70이잖아요. 암세포가 그때까지 없었다. 그럼 이제 90 넘어가서 암이 안 생긴다. 90세, 95세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분들은 심장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건강하게 건강 유지가 되면은 자연사 할 때까지 120, 130, 150 계속해서 건강히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배 전체가 두툼하게 기름기가 쩔어서 옆구리 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재요. 그래서 그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만도를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뼈고 가죽만 남을 정도로 아주 빼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꼽 밑에가 배가 푹 나오는 분도 있어요. 똥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매면 벨트가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U자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죠. 바로 이런 분들은 그런 장감막이 느슨해져서 장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장이 처지니까 이게 비만이 아니고 장에 의해서 이렇게 똥배가 나오는 거다. 장이 처지는 거는 잡고 있는 장감막이 약해서도 처지고 복벽의 근육이 약해서도 늘어져서 처진다. 그래서 복벽과 이 장감막을 튼튼하게 하면은 똥배를 없애고 아주 젊은이들처럼 나이 드셨어도 젊은이들처럼 아주 날씬한 그런 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장 출렁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낸 책에 그런 소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똥 모양을 딱 봤더니 아주 자갈같이 조그마하게 염소똥이라는 것처럼 똥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매 끼니 먹는 식사가 아주 부족하거나 끼니를 걸리는 경우 또는 섬유가 적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경우 뭐 한 끼 분량이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갈똥을 여러 개 싸는 경우는 바로 섬유가 적거나 또는 식사량이 적은 경우에 자갈똥을 싼다. 또는 5cm 정도 되는데 좀 굵직굵직한 똥을 몇 개 쌌다. 이 경우는 똥을 참은 경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똥을 참고 이게 같이 컴바인 되면은 수분은 빼앗기고 똥은 단단해지고 그렇게 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진 똥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출구. 그래서 출구에 치질 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만성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게 치열이에요. 그래서 만성 치열이 있을 때 항문이 이게 좁아져서 각이 져서 똥이 나오게 된다. 길게 나오는데 치질 덩어리에서 홈이 파져서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제비똥 같이 산다. 가짜 똥마려운 거에 의해서 변기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낑낑대고 힘을 쓰니까 이 하행결장 여기 있는 똥, 내일이나 모레 쌀 똥 얘네들 유유하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다가 직장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200시 될 때까지 숙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유유히 항문 열렸네? 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똥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쪼각쪼각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당겨서 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앞으로 3분 내에 일어날래. 그럼 수제비똥은 바로 그 신호를 잘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똥은 길게 쌌다. 아주 건강한 쾌변이 되겠죠. 색깔을 볼 때도 이제 검붉은 또는 빨간 피똥을 쌌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홍색일수록 이 출구 항문에서 가까운 거고 검을수록 항문에서 먼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철분이 산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고 오래 시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막 피가 나왔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홍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홍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혈관에서 바로 나온 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검붉은 피가 나왔다. 그것은 피가 나온 지 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의 위쪽에서 나온 피는 검은 쪽. 아주 진하다. 그러면 위나
십이지장 이쪽에 나온 피가 장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아주 진한, 그리고 좀 적당한 좀 검붉은색이다 그럴 경우는 대장이나 직장. 실제로 직장암이 있어도 아주 검은색과 빨간색 중간색, 암적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색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갛다, 빨간 피가 보면 대부분 놀라는데, 오히려 빨간 피는 죽고 사는 병이 아니고 시커먼 피나 검붉은 피가 위험하다. 위 궤양인 경우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또 십이지장 궤양인 경우는 청공도를 쓰고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장의 궤양성 대장염, 출혈성 대장염이라고 하죠. 또는 크론시병 이런 거 있을 때는 코같이 끈끈하면서 피가 섞여 나오죠. 그런 색깔일 경우에도 빨리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거고, 선홍색이 나왔을 때 치액이나 치열인데 씻을 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좌욕을 3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좋아질 수가 있죠. 손을 뭐 만져진 거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성 치열이든 꼬리살이든지 치질병원에 밖으로 나갔든지 둘 다 수술을 요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